아주 살기가 싫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갱년기하고 사춘기 자녀들 누가 이겼을까요? 자녀를 잘 기르고 또 하기 위해서는 잘 버텨야 됩니다. 근데 체력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체력이 약한 어머님들이 많아요. 체력이 원래부터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이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변화를 많이 느낄 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해요. 그래서 끝까지 잘 봐주시면 왜 어떻게 이 신체적인 변화가 많은 그런 나이대 40대 중후반 50대를 어떻게 하면 잘 이기고 자녀를 잘 행복하고 성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40대 중후반이 넘거나 50대가 되면 갱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뭐 여성이면 필수적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하필이면 자녀 교육도 참 힘든데 갱년기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갱년기가 오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거나 괜히 이유 없이 얌전했던 어머님이 짜증이 난다든가, 심지어는 굉장히 크랭키해지고 예민해져서 소리를 지른다든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갱년기가 왔어요. 처음엔 갱년기인 줄 잘 몰랐는데 원래는 굉장히 통이 크고 쾌활하고 웬만해서는 신경질이나 짜증을 안 내는 아내였는데 오늘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화를 내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갱년기인 줄 몰랐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막 약간 숨도 가빠지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고 막 화가 쌓인 것 같고 이런 이제 갱년기 증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인 저도 갱년기 증상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뭐 정말 그냥 농담으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슬픈 영화, 슬픈 드라마 보면 운다 그랬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슬픈 드라마 보면 울지 않았는데 정말 슬픈 드라마 뭐 조금만 슬퍼도 영화가 뭐 주인공이랑 헤어지는데 빨리 만나야 되는데 뭐 반대해서 못 맞고 전쟁에서 죽고 이러면 정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저도 이유 없이 마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고요. 이유 없이 이렇게 화가 막 쌓일 때가 있어요. 전문가인 저도. 근데 이제 저를 알고 또 성향도 하고 사람을 아니까 이렇게 제어를 하죠. 누르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갱년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어머님 사례가 있었어요. 이 어머님이 이제 50대 초반이었는데 갱년기가 오셨어요. 그래서 막 식은땀도 나고 이유 없이 막 팔다리도 저리고 갑자기 후끈후끈 거리고요. 그랬는데 이 아들,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또 한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두 아이 다 하필이면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딸아들은 사춘기, 엄마는 갱년기. 이 집안의 아빠는 난장판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저쪽에서 신경질 짜증내지, 애는 소리 지르지, 신경질 내고 지방에 혼자 들어가 있지, 이유 없이 틱틱거리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얌전한 아버지도 짜증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갱년기, 몸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도 이기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들 사춘기 감당을 하느라고 사춘기 애들이 보여준 짜증, 신경질, 갑자기 아이들이 변하니까 또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또 학원 안 간다 그러고 또 그거 또 데려다 줘야지, 또 가라 그래야지, 공부했냐고 물어봐야 되지. 갱년기에 사춘기 두 자녀의 어머님이 아주 녹초가 되셨어요. 아주 살기가 싫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갱년기하고 사춘기 자녀들 누가 이겼을까요? 사춘기가 이겼습니다. 어머님 갱년기신데 본인 몸도 기분도 이렇게 통제하기도 자제하기도 어려운데 아이 둘에 맞춰주느라고 갱년기 증상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화가 엄청 많은 거죠. 화가 잔뜩 쌓여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것도 함부로 화를 내면 아이들이 또 확 벌떼처럼 달려들고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고 애들이 또 뭐 책가방 챙겨피고 집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말도 안 하고 뚱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갱년기를 누르고 아이를 뒷바라지하면서 꾹 참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 갱년기에 계신 어머님들 많아요. 몸도 힘든데 아이들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본인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지금 힘드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인 몸이 힘든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사춘기 아이들도 대우에 또 해드려야 되고 맞춰드려야 되는데 맞춰줘야 되죠. 근데 엄마인 게 죄라고 엄마인 자기 기분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일단 왜냐면 갱년기를 지나야 되고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건 시간이 경과하고 지나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인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춘기 아이들도 호르몬이 변화하고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때 엄마의 관심을 줄여달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최선의 기본적인 관심만 가지고 이제 밥 잘 먹었는지, 학교에 가방은 챙겨서 갔는지, 학원은 갔는지, 제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맥히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관심, 성적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머님 자체가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분을 본인이 통제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 몸이 힘드시니까, 기분이 힘드니까 최소한 자기 기분을 그냥 평범하게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내가 과거에 기분이 좋았던 노래를 들으시다든가 취미를 가지신다든가, 그래서 좀 기분을 좀 풀어주고 또 친구나 내 마음이 만나서 편안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좀 자기의 속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하는 것보다도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기분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본인의 마인드 관리나 이런 기분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이를 보지 말고 어머님의 마인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조금씩만 챙겨주고 성적 학원 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공부 안 할까 다 신경 쓰는 게 당연한데, 그것보다는 거기서도 아이들이 학교 그냥 기본적으로 잘 다니고 있으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점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사춘기 아이들의 성향을 이해를 하면 왜 저런 성격인지,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를 이해만 해도 어머님들이 이 화나 짜증이나 신경질을 이렇게 낼 때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갱년기에다가 이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어머니들이 자극이 되거든요. 이유 없이 문을 쾅 닫는다든가 엄마 말에 말대꾸를 한다든가 이렇게 기분이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최선의 방어책은 뭐냐, 어머님들이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 성향 같은 경우 또 한번 본인의 성향도 찾아보고 자녀 성향도 좀 알아서 제가 이 성향이 특히 튀는 행동이 많거나 개성적인 아이들은 창의적인 면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얌전한 애들이나 이런 애는 규범적이거나 봉사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아이의 온전한 성격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알아냄으로써 이 갱년기 증상을 이길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하라 라는 부분이 포커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힘든 점은 이 육아가, 이 양육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님들이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갱년기에다 뭐 사춘기 아이들 키우시려면 이 과정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뭐 대학에 들어와서도 양육은 계속 해야 되는 형편인데, 아이들 기본적인 일이나 직업을 좀 찾아주고 천천히 이 해결이 반드시 되는 것이니까, 대학 가서도 그렇고 졸업하면 먹고 살 길을 찾아준다든가, 또는 고등학교 때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나, 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뭐 대학교 전공에 맞는 일자리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방향을 좀 보고 가면은, 아이들하고 결정을 같이 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한데, 앞도 전혀 안 보인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아웅다웅 하다 보면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아이들의 큰 진로 같은 경우를 좀 찾아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엄마한테도 아이한테도, 예를 들자면 이 아이는 조정자가 될 아이니까 이런 포커스로 내가 조금만 지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힘이 되죠. 우리 어머님들 이 갱년기 정말 힘든데요. 꼭 이겨내셔서 지나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게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일단 아이들 뭐 다 신경 쓰시느라고 바쁘시지만 어머님을 좀 더 관리해주고 어머님 마음을 좀 관리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유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보내시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머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같이 같은 어머니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영상도 보면서 시간을 지내도록 하면 어느덧 이 힘든 시기는, 어려운 시기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고 우리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다른 정보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